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종합뉴스입니다. 잔리우 감사원장 한인후원회가 22일 플러싱에서 후원 모임을 열고 뉴욕시장 출마를 고려 중인 잔리우 감사원장에게 4만 달러의 후원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잔리우 감사원장 한인후원회가 22일 플러싱 산수가선 2에서 잔리우 감사원장의 뉴욕시장 출마를 위한 모금 행사를 열고 약 4만 달러의 기금을 모아 감사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대만에서 태어난 잔리우 감사원장은 이맨 1.5세로서 2년간의 감사원장 임기를 마치고 뉴욕시장 선거에 도전합니다. John No, right? No John No, and all the supporters here.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m going to work very hard. We're going to get to that point, plan step by step, have a very strong strategy, have all the resources in place, and then we're going to win the next campaign. So thank you very much. 여러분, 감사합니다. 잔리우 감사원장의 뉴욕시장 출마를 후원하기 위한 이번 모임에는 장철동과 곽우천, 노정아 공동후원회장을 비롯해 뉴욕 한인청가협회 임원진과 홍성어 레이니어 그룹 회장 등 한인단체 및 50여 명의 후원자들이 참석해 잔리우 감사원장과 정담을 나눴습니다. 정치력을 신장시켜서 우리의 권익을 찾는 데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한인 정치력이 어느 타 민족에 비해서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잔리우 감사원장을 통해서 그의 힘을 빌려서라도 어떻게 하면 정치력의 신장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후원하게 됐고요. 앞으로 우리가 사실 한인 사회에 실질적인 그 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한인들이 동참하셔가지고 도와주신다면은 우리 잔유 씨가 좀 더 나은 그 미래를 향해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다 동참을 하셔서 한인 사회가 이런 파워가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시고. 잔리우 감사원장은 지난 10년 전 뉴욕 시의원에 당선될 때에도 한인 사회로부터 많은 후원을 받아 당선됐던 기억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와의 진정한 대변자로 한인 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엘리자베스 랜달 버겐 카운티 클럭이 21일 FGS 한인 동포회관을 방문해 프로그램과 시설 등을 둘러본 후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겐 카운티 클럭 엘리자베스 랜달이 21일 FGS 한인 동포회관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방문은 송금주 부회장의 안내로 각종 FGS 한인 동포회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시설 등을 둘러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Oh, this was a wonderful tour. A beautiful building and many, many wonderful programs for people of all ages, from age, 4 or 5 up to age 95, all ages. And beautiful art programs, language programs, computer programs. Everything is here. 2004년에 제가 지금 카운티장으로 계시는 캐트린 다너반 씨 모시고 왔었는데요. 오늘 카운티 클럭 모시고 와보니까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또 여기서 하신 일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I'm so proud of it.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우리 카운티 클럭께서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엘리자베스 랜달 버겐 카운티 클럭은 평소에 한인 커뮤니티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한인 언론을 통해 FGS 한인 커뮤니티를 알게 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FGS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그 한인 동포회관이 한인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알고 또 우리 카운티에서 한인들의 파워가 얼만큼 큰지를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인 우리 교포님들 우리 센터에 오셔서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랜달 버겐 카운티 클럭은 이번 방문으로 FGS 한인 동포회관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인 사회에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FGS를 격려했습니다. 또한 현재 전 클락이던 캐슬린 다나반 카운티장의 자녀 임기를 채우고 있는 엘리자베스 랜달 클럭은 11월 8일 실시되는 뉴저지 본선거에서 버겐 카운티 클럭의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버겐 카운티 유권자들로부터 재신임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퀸즈 한인회가 22일 플러싱 열린 공간에서 월간 회보 퀸즈 한인타운 창간 리셉션을 열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즈 한인회가 22일 월간 회보 발행 리셉션을 열었습니다. 지역 한인회로서 처음으로 발간하는
뉴욕 한인타운 월간 잡지는 23일부터 지역 한인 업소를 대상으로 배포됩니다. 지금 한인 사회가 제일 필요한 것은 네트워크인데 저희 지역 한인회가 이 퀸스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한인들과 비즈니스의 네트워크를 위해서 또 우리 한인 사회의 어떤 결집을 위해서 창간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퀸스 한인타운이 퀸스의 그 소수민족 중에서 좀 가장 영향력 있는 잡지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성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 퀸스의 모든 한인회 임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한인들과 함께 이 잡지를 통해서 우리 한인 사회의 어떤 영향력을 더욱더 발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퀸즈 한인타운 창간호는 68페이지로 제작됐으며 총 6,000부를 발행했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이번 월간 외부 발행을 시작으로 한인사회의 장기적인 경제 침체 극복과 미 주류 사회의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회보를 발간했습니다. 이 퀸즈 한인회 회보를 통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우리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우리가 좋은 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그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퀸즈 한인타운 창간호는 플러싱 한인 상권을 특집으로 다뤘으며 한인사회 행사와 한인단체 활동 등을 실었습니다. 월간 회보는 앞으로 페이지 수와 발행 부스를 늘려나가고 영문 페이지를 신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지난 2009년 말 아프간에 추가 파병한 3만 3천 명의 미군을 내년 여름까지 모두 철수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저녁 TV로 생중계된 백악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다음 달부터 시작해 올해 말까지 아프간 주둔 미군 10,000명을 철수시킬 것이며 내년 여름까지 모두 3만 3천 명의 군인들을 고향으로 오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2월 미 육군 사관학교에서의 연설을 통해 알카에다 탈레반 격퇴와 아프간전 진전을 위해 대규모 병력 증파 방침을 밝히며 3만 3천 명 추가 파병을 발표했습니다. 그 대신 2011년 7월부터 철군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특별히 갖춘 인물이라고 데니얼 룬두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번영과 개발 담당 국장이 평가했습니다. 데니얼 국장은 22일 북한에서 권력 세습이나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 일부 한국 전문가들이 예견하는 것처럼 반 총장이 한반도와 국경지대에서의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 총장이 미국의 입장에서 특별히 선호되는 유엔 사무총장이라며 반 총장의 개인적 경험들은 글로벌 문제에 있어서 반 총장의 관점을 미국의 외교 정책과 확고히 일치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해외에서 유학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외국 유학생 유치를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미 대학들이 해외 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는 배경에는 9.11 테러 사건 이후 까다로워진 비자 발급과 비싼 학비 등으로 미국 대학으로 유학하려는 학생들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신시내티, 인디애나, 퍼듀 대학 등은 미국의 56개 대학 등은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미 연방 상무부 후원하에 유학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외국 학생 유치를 위한 활발한 홍보전을 전개 중입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3일 휘발유 가격 급등을 비롯해 중동 사태로 인한 원유 공급 부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 비축유 3천만 배럴을 방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추 에너지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국제에너지기구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모두 6천만 배럴의 원유를 시장에 방출하기로 합의했고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도 전략 비축유를 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은 리비아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에 따른 원유 공급의 차질,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영향을 막기 위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사들이 경기 회복세를 반영해 다시 임대료가 비싼 뉴욕 맨하탄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존스랑 라살의 20일 맨하탄 부동산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이 지역 사무실의 25%가 금융기관에 임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임대 비율은 지난 2007년과 같은 수준으로 금융사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맨해튼 지역 사무실을 비우면서 2009년에는 그 비율이 20%로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노무라, 홀딩스 등 대형 금융기관들이 맨하탄에서 임대할 사무실 공간을 구하고 있으며 스위스 UBS도 커네티컷주 스탠포드에 위치한 투자은행 부문의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골드만삭스와 멜라이프 역시 런던이나 홍콩 등 세계 금융 허브에서와 마찬가지로 맨해튼 지역의 인력에 끌려 맨해튼을 다시 사업 거점으로 정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2일 내년 재외국민선거에서 부정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한국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특성을 감안해 효율적인 예방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뉴욕 총영사관에서 한인사회 각계 인사 20여 명을 초청해 동포 간담회를 열고 재외선거가 동포사회 분열을 초래하거나 한미 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인 선거 절차 간소화와 편의성 제고에 대해 우편 투표 도입이나 추가 투표소 설치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흡연자가 있는 한인 가정 비율이 다른 주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폐협회의 지원을 받아 전국 14개 주 한인 11,000여 가구를 전화로 조사한 결과 하루 한 개 피 이상을 6개월 넘게 피운 성인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뉴저지 흡연 가정 비율은 16.6%로 펜실바니아 20%와 콜로라도 18.8%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뉴욕주도 14%로 6번째를 차지하면서 전국 평균인 12.4%를 웃돌았습니다. 뉴욕시 한인 가정 중 가장 높은 흡연율을 기록한 곳은 브롱스입니다. 이어서 브루클린, 퀸즈, 맨해튼, 스테튼 아일랜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오는 29일부터 여름방학 무료 급식을 실시합니다. 18세 이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아침의 경우 오전 8시에서 9시 15분, 점심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입니다.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별도의 신청서나 신분증 없이 급식소에 방문하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뉴욕시 거주자나 공립학교 학생이 아니어도 되며 지정된 학교와 수영장, 공원, 공공기관 등에서 진행됩니다. 퀸즈 25, 26학군 주요 급식소는 플러싱 고등학교, JHS 189 중학교, 마류퀴리 공원, PS 201 초등학교, 포머노 퀸즈 도서관 등 14곳입니다. 교육국은 급식 트럭도 이용해서 뉴욕시 공원과 해수욕장을 돌며 점심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6월 23일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9도, 섭씨 영상 26도, 밤 최저 기온 67도, 섭씨 영상 19도입니다. 오늘 하루 대체로 많은 구름과 안개를 동반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역에 따라 곳곳에 몇 차례 천둥, 번개와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미주 한국국악진흥회는 한국국악협회 50주년을 맞아 24일 제11회 세계 한국국악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에서 인간문화재와 이수자들로 구성된 국악인 16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25일에는 뉴욕 링컨센터에서 경연대회 심사위원이었던 인간문화재 및 이수자들로 구성된 16명과 경연대회 대상 수상자의 공연 한마당인 한국국악의 향연이 성대히 개최됩니다. 국악에 관심 있는 많은 한인들의 성원 바랍니다. 2011 썸머 기빙 트리 아카데미를 오는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뉴욕 성결교회에서 6주간 실시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과목 수업 및 골프, 발리볼, 농구 등 각종 특별 활동을 합니다. 금요일에는 필드 트립이 진행되며 대상은 5학년부터 12학년까지입니다. 등록은 7월 5일부터, 문의는 718-948-0339로 하시면 됩니다. 불광한국문화학교에서 오는 7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뉴욕의 유서 깊은 자연 안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을 체험하고 한글 수업과 학습놀이, 전통놀이, 전래동화를 통한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조상들의 슬기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자 2011 여름학교를 개최합니다. 무료 스쿨버스를 운행하며 점심과 간식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646-837-1388 불광 한국문화학교로 하시면 됩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오는 7월 미국 전역에서 방영될 PBS 13부작 다큐멘터리 김치 연대기 홍보 행사를 6월 28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갤러리 코리아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는 김치 연대기 상영과 주제 패널 디스커션 등이 준비됩니다. 또한 다큐멘터리 호스트가 직접 빈대떡 요리도 선보이며 김치와 잡채 등 한국 음식을 함께 시식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KCC에서 4가지 다양한 운동을 통한 다이어트 종합운동 교실이 오는 7월 20일부터 시작합니다. KCC 다이어트 에어로빅 댄스 클래스는 여름철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클래스로 1시간 동안 4가지 다양한 운동을 통해 아름답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종합운동 교실입니다. 오픈 클래스는 7월 13일 수요일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뉴욕 한인복지관이 지난 21일 베이사이드 사무실에서 응급처치 세미나를 열고 간단한 응급처치 요령과 심폐소생술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강의는 아델피아 대학 간호대 보조교수를 역임하는 최영숙 씨가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두근두근 내 인생입니다. 관광단지 공사가 한창인 마을. 아직 자신이 자라서 무엇이 될지 모르는 17 철없는 나이에 덜컥 아이를 가진 부모가 있습니다. 어린 부모는 불안과 두근거림 속에서 살림을 차리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태어난 아이 아름은 누구보다 씩씩하고 밝게 자랍니다. 하지만 아름에게는 미처 다 자라기도 전 누구보다 빨리 늙어버리는 병이 있습니다. 이 책은 가장 어린 부모와 가장 늙은 자식의 청춘과 사랑에 대한 눈부신 이야기를 다루며 아프지만 아름다운 청춘, 그리고 인생을 특유의 생기발랄한 문장과 반짝이는 통찰력으로 그려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상으로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